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금 내는 거에 관해서 지문을 읽었고요. 삽입 문제였고 38번 문제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키 컨텐츠가 모두가 계속 반복되는 거 원숭이 작전 봤고요. PQ는 당연한 거고요. 결속 장치 affirm에서 deferred가 시노님이 바뀌는 거, 그다음 nevertheless 거기에서 nevertheless가 좀 중요했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더와 technologies라는 synonym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삽입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됐었죠. measured emission, emission measurement, 그 다음에 emission을 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다. discharge도 배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ncession을 쓰는 이유, 시간이 좀 있어서 concession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거를 쓰신 분에게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 정말 삽입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글의 텍스트 구조의 전개 방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썼던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이 비유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서브젝트 매러를 피겨와 같은, 그 다음 이 스타일, 백그라운드하고 대조를 이뤄서 설명을 했고요. 또 inharmonious manner하고 그 다음에 disquieting atmosphere,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으로 쓰였죠. 거기서는 결속장치에서 unaesthetic attitude, 그 다음에 the pragmatic attitude, 그 다음에 unability, this, 이게 엄청 중요했죠. this active environment, 이거 엄청 항상 중요했죠. 이게 그 다음에 does, thereby,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를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subjective, 그 다음에 individualized experience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지금 생각이 나야 됩니다. unique 생각나야 되고, emotional 생각나야 되고, interpretive 생각나야 되고, 이거하고 대조를 functionality, efficiency, utilitarian value, 그 다음에 practicality, usefulness, 그 다음에 더는 일반적이고 디폴트된 개념이죠. 사고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할 때 더를 쓰잖아요. 네,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읽었으니까. wide,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이해되고 있는 것을 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teral, 그 다음에 factual meaning,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 하는 것을 이제 representational art에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disinterested,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술적 태도가 무엇이냐, 도대체 aesthetic 태도가 뭐냐를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이해하시면 다음번에 이런 글이 나올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순서 문제, 삽입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P면 Q이다 해서 Q1 받고 난 다음에 Q2 받고 Q3 받고 Q4 하면서, 이게 현재는 new지만 여기 와서는 얘가 old로 바뀌면서 이게 old를 받고 이게 new로 주고, old로 받고 new 주고, old로 받고 new 주는 이런 원숭이 작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this, 이거 나온 순간 뭡니까? 그 저 앞에 나와 있는 거, 자, this 나오면서 이 뭐라고 그랬죠? 특별하고, particular하고, 중요한, 이거를 속으로 하라고 그랬죠. 마음속으로. 특별하고 중요한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를 했더니 new, 어떤 정보를 주나요? reflection, 심사숙고. 자, 예술 작품의 의미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에 토대를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능동적으로 몰두하고 참여하는 거, 그렇게 쭉 읽어가면 여기 보면 unaesthetic, 이게 뭡니까? 그렇죠. general 하죠. 그죠? 새로운 정보를 담겨줘. 여기서 new를 덤볐겠죠. new를 덤보, 이거를 받은 적극적인 참여,
에스테틱한 태도, 하나의 에스테틱한 태도를 이게 참여해서 새로운 정보, 심사숙고하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에스테틱 태도가 의미를 잘 이해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다 on 나왔잖아요. 이 능력이 나왔지 않습니까? on.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에스테틱 태도를 받았다면 얘는 the 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the ability가 결속장치가 더로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두 개가 결속이 잘 됐다면.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면서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를 exchange, 뭐 교환이다, 그 다음에 밸런스, 뭐 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거 메리디안 그 사전에서 가져온 건데요. 균형이죠. 균형. 그 요소들의 균형. 그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는 획득할 수 없는 것의 요소들의 균형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두 개라면 A 있고 이렇게 B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태를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죠. 상태를. 이거를 결과적인 상태로 봤을 때 균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서로 간에 거래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교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향후에 먼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는. 그리고 기브업 하는 거죠. 하나를 기브업 해요. 뭘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동시에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익스체인지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캠브리지 사전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단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쁜 것을 받아들여요.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B를 얻기 위해서 A를 내주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요거인데요. 이걸 이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두 개의 반대되는 상황, 어떤 특징이 성질이 두 개가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두 개가. 그래서 서로 익스체인지도 되고 스왑도 되고 트레이드도 되고 거래도 되고 바긴도 되고 바트도 되는 거죠. 물물교환도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EX의 문장을 예를 들었는데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라는 거죠. 뭐가 잡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을 빨리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하고 빨리라는 이 두 상황이 트레이드 오프 된 상황이죠. 자, 이번에는 그녀의 상황인데 그녀가 트레이드 오프 된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녀의 직업을 할 것이냐 가족을 돌볼 것이냐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즐거움. 운동을 조금만 하면 즐거운데 이게 인조이먼트가 늘어나면 이렇게 인조이먼트가 이게 늘어날수록 강도는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강도가 세면 즐거움은 떨어지겠죠.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런 관계 인버스 관계라는 거죠. exercise intensity와 enjoyment가 이런 상황일 때를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출처는 여기입니다. 이곳에서 정의를 제가 이 정의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말한다. 바로 이다. 뭐다? 상황이다. 상황. 익스체인지 거래는 후의 결과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밸런스라는 것도 이후의 상황이죠. 겉보기에서 봤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두 개가 대치된 상황이죠. 하나의 이득된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균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선택에. 그 다음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양한 팩터들이 작동하는 곳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트레이드 오프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일어나고 만약에 돈이나 뭐 시간 요거 서로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노력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양이고 질이에요. 양을 올리자니 질이 떨어질 것 같고 또 질을 올리자니 양이 떨어질 것 같고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 있으니까 그걸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는 개념인데 묘사하는 개념이죠. 과정, 포기하는 거, 하나를 포기하는 과정이죠. 무엇을 대가로, 또 다른 것을 대가로. 이러한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두 개의 내가 원하는 그런 옵션들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돌아오면, 자, 재미있는 트레이드 오프 상황, 그러니까 재미있는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 균형으로, 아무튼 저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자,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성. 얘가 높아지면 얘가 낮아지고, 얘가 낮아지면 이게,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상대적인 중요성, 뭐를? 주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주제의 어떠한 일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피거, 인물 같은 경우 주제가 되는 거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그다음 스타일, 그러니까 이쪽이 하나는 피규어가 되는 거죠. 피규어가 되고 하나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거 보면 어떻게 느낌이 오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것 하고 보면 느낌이 오는데 벌써. 백그라운드. 이거 보면 교과평 많이 푸신 분들은 느낌이 올 텐데. 자, 봅시다. In high representational painting 혹은 plays or story.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구상주의라는 화가, 그러니까 그 아트에서의 그 구상주의 그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구상주의가 바로 이 피겨를 중심으로 하는 구상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igh Expressionist Work라고 해서 이쪽은 표현주의의 그러한 사조가 있습니다. 자, 요 사조를 우리가 배경지식 삼아서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자꾸 나오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출처는 위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사람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figurative, 그 다음에 representational 작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인물 중심, 그 다음에 representational 작품은 17세기에서 이제 묘사를 했는데, 대개 recognizable object, 대상을 recognizable 하죠. 배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이거를 representational work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그림은 유명한 이제 뭐 프랑스 화가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미술 잘 모릅니다. 이걸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가 필요한 거죠.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의 작품은 중요한 이그젬플인데 아마 유명한가 봐요. 초기 non representational art고, 그 녀석은 가지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냐? 트레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레퍼런스, 참조할 어떤 자취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걸 알아볼 만한 것하고는. 뭐로부터? 리얼 세상에서 알아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non-representational art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참조할 게 없어요. 자연주의 엔터티, 이 자연에 있는 어떤 개체에서는. 자, 이 figurative art와 non-representational 이 아트 두 가지가 거의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그 화가가, 우리 이 글을 쓰신 분이 trade off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감동입니다. 감동. 이 학술적인 지문을 읽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자, 그러나 representational 혹은 realistic art예요. 이 구성주의 혹은 구상주의 요 사조는 종종 뭘 포함하냐면,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추상적인 걸 포함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figurative 하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용어, 자, terms는 좀 혼란스럽지만 되게 기본적인 정의가, 자, representational 하다는 얘기고, 우리 눈에 표현적이라는 거고, 이게 non representational 하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기본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representational과 abstract와 non-representational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우리는 페인팅을 나눌 수 있어요. 뭐 조각이나 또 다른 예술 작품 뭘로 나누냐? 캐테고리로 나누는데, representational, 때때로 이거를 figurative art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나누죠. 비록 그것이 항상 피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컨세션절이니까 요것과 abstract와 non-representational 혹은 non-objective art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표현주의라고, 이 중에 하나가 표현주의가 있는 것이죠. 자, representational art는 작품을 묘사하죠. 특히 어떻게 조각이나 그림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명백하게 묘사해요. 뭐와? 리얼 오브젝트 소스와 거기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derived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의를 보자면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represent 보여줬다는 것은 강한 비주얼 참조가 있는 거죠. 리얼 세상에. 자, 그러나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트 예술은 상상력으로부터 오는 거죠. 리얼 세상으로부터 상상력. 대부분의 익스트림 형태의 이거는 추상화는 비주얼 세계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non-representational이라고 그래. abstract art도. 자, 그 다음에 representational art와 figurative art는 이 object와 어떤 이벤트를 represent 보여주는 거죠. 리얼 세상에서 되게 쉽게 recognizable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캣의 그림을 보면 매우 캣와 이 오브젝트가 정확하게 보이죠. 매우 분명하죠. 아트가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자, 그러나 로맨티시즘이나 임프레셔니즘 and expressionism, 우리가 볼 것은 이쪽인데 이게 다 세 개가 비슷하답니다. 이 녀석이 결국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추상적인 예술을 보여주는 19세기에 아트가 관심을 두지 않죠. 어디에? 싱지에. 현재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그들이 현재 정확하게 리얼하게 존재하는 걸 표현하지 않아요. abstract art는 연속체 위에서 존재하는 거죠. 다소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작품으로. 그래서 제거가 되죠. 뭐요? 실제적인 리얼 세상과는 제거가 되고 거의 분리가 되지 않죠. 뭐와? 존재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현재 존재하는 것과는 쉽게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recognizable 하지 못하다 이 뜻이죠. abstract art는 대개 뭔가 비주얼이라고 연결하는데 현실과 떨어진, 현실 세계가 떨어진 비주얼한 것들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 작품은 자, depict 어떤 것을 리얼 세상의 것을 묘사하지 않은 그 작품이죠. 그것은 figure, landscape, animal과 같은 리얼 세상이 아닌 거죠. 그거를 non-representation이라고 하고 이 non-representational art는 대개 shape, color, line으로 쓰며 되게 표현을 해요.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정이나 feeling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아티스틱 태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예술적 태도가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창의성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개방성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생각들. 그 다음에 민감하게 보는 거죠. 어디에? 에스테틱의 미적인 것에 민감성 가지고 보는 태도가 기래요. 그 다음에 willingness, 이렇게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거죠. 실험하고 탐험하려는 그런 자발성, 뭐 기꺼이 하려고 함. 자, 아티스틱 이런 태도라는 것은 세상을 뭘 통해서 보냐? 렌즈를 통해서 봐요. 자, expression, interpretation, emotional resonance, 아주 엄격하게 그 룰이나 컨벤션을 넘어서, 자,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좀 듭니까, 여러분? 그죠, 개인주의 느낌이 들죠. 선생님 맨날 강조한 인디비주얼리즘 보이십니까? 네, 이게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티스트들은 이 같은 태도를 innovation, originality, personal growth로 보는 거죠. 그들 창의적 그런 노력 안에서. 자, 또 이 아티스틱 태도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 상상력들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이런 디자인이나 뭔가를 할 때. 그 다음 아티스틱 태도라는 것은
mindset 정신이고 접근 방법이고 특징 지어지죠. 자, openness 1번, curiosity 2번, willingness explore 3번 이렇게 많은 것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접근 방법이죠. 자, 이해되셨죠? 원더로 보고 또 미로 보고 또 예기치 못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정보에 열려있고 개방성 이런 태도가 뭐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창의성을 가지고 보고 openness 그 다음에 sensitivity, curiosity, fashion, reflectiveness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로 an artistic 태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artistic 태도는 한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티스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 창의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11번 여기입니다. 자, 칸트가 얘기한 건데요. 저요 disinterestedness 이게 뭐냐면 사심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심이 없는 어떤 것을 볼 때 이 물건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걸 볼 때 사심이 없이 보는 거. this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아십시오. interestedness 사심이 없게 보는 거. 자, 뭐냐? 이것은 맥락에서 이거 보는 건데 예술의 맥락에서 보는 요 사심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뭘 일컫느냐? 아이디어예요. 생각인데 감상하는 생각법이죠. 무언가를 그 자신을 위해서. 자, 개인적인 편견 없는 거. 자, 바이어스가 없는 겁니다. 바이어스가 없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것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실용성을. 어떤 이와 같은 개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에스테틱 철학에서 특히 자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 진정한 에스테틱 어프리피에이션은 어떤 특정한 수준의 디태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하고 떨어져서 보는 거죠. 뭐와 개인적인 관심과 욕망에서 떨어져서 보는 것. disinterestedness 사심 없이 보는 거. 바이어스 없이 보는 것이 aesthetic attitude다 이 말입니다. 자, 배경지식 쌓았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아이고, 자,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자, 다시 또 우리가 이제 배경지식을 쌓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어려운 거 나오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 인디비주얼리즘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텍스트 구조로도 매우 훌륭한 거고요. 이 글을 쓰신 분에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 정말 글 잘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공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트레이드오프 어떤 상황이 있다. 뭔가 이렇게 반 딱 쪼개지는 상황이 있구나. 상대적으로 중요하든가 상대적으로 얘가 중요하면 얘가 좀 약해지고 얘가 중요하면 얘가 약해지는 이걸 A라고 B로 놓겠습니다. 자, subject matter 여기가 subject matter입니다. 이 subject matter 이걸 다른 말로 하면 figurative죠. 이제 이해되죠? 우리는 style 여기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스타일 여기 스타일이 individual이죠. 여기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자, high representational painting 이쪽이죠. 여기 A쪽 이 A는 자, 어디에 중심을 두냐? subject matter에 중심을 두죠. 그리고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 일상생활의 삶과 백그라운드 스타일 두 개가 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구축하는데 뭐를 멘탈 모델. 우리 이 모델 우리가 선생님이 강조 엄청나게 했죠. 멘탈 모델 하는 순간 뭡니까? 그렇죠. 프레임이죠. 프레임하면 뭡니까?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스트럭처 리즘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개념이 좀 여러분 쌓이십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손을 박수를 쳤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감정, 기쁨과 이런 불확실성 이런 감정들 또한 이 뷰어에게 당연히 그거의 결론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겠죠. 하지만 뭐 중심이다? 프레임 스트럭처리즘의 중심이고 서브젝트 매러 중심이고 피겨러티브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도 이런 감정들도 하나의 스키다시로 도와준다는 거죠. 플러스로 얘가 중심이고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A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B 가봅니다. 이제 B를 가보면 이제 B 나왔습니다. 고도로 express work 여기서 이게 B라는 것을 모르는 순간 여기서는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배경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꼭 해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novel stylistic 장치 여기서는 뭐야? novel이 되는 거죠. novel 스타일이라고 표현한 거죠. stylistic
자, 이거는 표현주의죠. 자, 표현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죠. 이러한 장치들, 이러한 장치가 있는 이런 작품들, 이런 장치들의 작품들은, 자, in harmonious manner. 아주 잘 나왔네요. harmony가 뭐예요? 조화를 이루지 않는 거죠. harmonious니까, harmonious. 한 방식이죠. 매너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와 반대겠습니까? 당연히 subject matter와는 반대겠죠. 그럼으로써 뭘 만듭니까? disquieting한 분위기. 이게 핵심이죠. 결론이 뭐다? disquieting atmosphere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뭐다? 개인주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작품이 읽혀지지가 않죠. 당연히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쉽게 해석도 안 돼. 프로블럼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당연히. 그럼 계속 그러고 맙니까? 그래, 그러면 이게 나는 이런 문제 계속 내버려 둘 테다. 그게 아니죠. 자, 그 작품의 출발은 전통적인 형태가 뭡니까? 그렇죠. representational art가 되겠죠. 여기서 말한 A가 되는 거죠. 여기 representational painting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부터 떨어진이죠. 떨어진. diverse죠. diverse. 떨어진 거죠. 디스턴스 한 거죠. 디스턴스. 요 한 것은, 자, 독자에게, 이걸 읽는 사람에게, 이게 이게 리마인드가 여기서는 명명이 온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unesthetic한 태도. 여기 나왔네요. un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예죠. 이런 프로블럼이 있으니까 이런 한 예로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거죠. 하나의 에스테틱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쌤이 need to 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should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I need your help. 그 무슨 말이야? 너 도와줘. 너 도와줘야 한다니까? 이 뜻이에요. 그렇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에스테틱한 태도로 이 전체 작품을 감상하라는 거죠. 에스테틱한 언이 중요한 거죠. 언에스테틱 같은 거. 하나의 에스테틱 태도가 필요해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적극적인 임하는 이게 involvement는 거기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도죠. 태도.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이 unesthetic한 이 태도가 바로 깊이 있는 미적인 그런 생각들을 깊이를 더해주고 또 리플렉션을 더해주는 거죠. 의미에, 작품의 의미에 리플렉션을 도와주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배웠죠? 뭐였죠? 이 에스테틱한 태도가 그렇죠. disinterestedness. 그 다음 without bias. 우리가 바이아스가 없어야지요. 편견이 없는 거죠. 이거죠, 이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openness. 그 다음 creativity. 우리 아까 많이 했었죠? 예, 이런 creativity들은 이러한 거를 가지고 이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관점들의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왜? 읽히지가 않으니까. 이런 에스테틱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 P이면 Q 하는 거죠. 여기서의 읽혀지지 않으니까 에스테틱한 태도가 필요해. 에스테틱한 태도를 또 받은 거죠, 얘가. 이해되셨죠?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끝나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A 얘기했잖아요. representational 얘기했고, B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aesthetic 태도, aesthetic attitude, 그죠? expressional, 우리가 미술사죠. 표현주의. 여기는 그 구상주의. 여기는 표현주의. 이 두 개를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박수를 치지 않았죠. 제가 이 7번을 보고 박수를 제가 쳤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프라그매틱한 태도를 이걸로 잡은 거예요. 구상주의를 프라그매틱한 태도로 잡은 겁니다. 더로 잡았죠. 그 다음 보세요. 요 and라는 것이 나오면 이게 parallel, 이 평행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and를 보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and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and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적으로도 무게가 같고
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비슷하게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리듬감도 가지고 또 시적 표현의 느낌을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아름다움은, 자, 쥐고 또 말씀드리면 and 나왔죠. and 나오면 평행구조잖아요. 자, 여기다가 더를 썼고요. 여기다가는 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컨벤셔널한 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라그매틱한 사고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 실용주의적 사고거든요. 밑에 실용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실용주의적 사고라는 것은 practicality가 하잖아요. 이 실용주의는 practicality 하고, 그다음 efficient 하잖아요. efficiency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utilitarian, 우리가 그러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라그마틱한 태도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usefulness한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게 인식이 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더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넓게 인식되는 매일매일 삶에서의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물론 뒤에서 오브에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가지고 더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modification,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서 더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그럼 왜 더를 안 썼을까요? 그렇죠. 하나의 아이디어를 던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에 여기서 더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테틱 태도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너가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특정한 게 아닙니다. 특정한 게 아니라 하나의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뱉은 거예요. example로 내뱉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로 받았고 여기서는 어로 받으면서 이 and가, 이 구조가 더와 언으로 받음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리듬을 만든 겁니다. 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아, 어떡하지?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프라그매틱한 태도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언에스테틱한 태도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기본이다, 뭐 하는데, 균형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트레이드오프, 처음에 이 사람 트레이드오프 했다고 그랬잖아요. A와 B를. 그러니까 A로도 볼 줄 알고 B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훨씬 많다. 이제 이 사람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냐. 실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유용한 걸 생각하는 건 다 아는데, 우리가 세상을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에스테틱한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 사이를 스위치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 우리가 능력도 많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하나의 능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에스테틱한 태도, 에스테틱한 프로세싱이 뭐냐면, 자, subjectivity 한 거죠. subjective 한 거죠. 그쵸? 에스테틱이라는 것은. 그 다음 individual 한 거죠. individualize 한 거죠.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니크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emotional, 감정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해석이 어떻게 해요? interpretive 하겠죠. 자, 보이시죠?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ragmatic. 이 태도, 실용주의 태도는 뭡니까? 첫 번째, 그렇죠. practical이죠. practical, 우리가 실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function해야 돼. 기능이 있어야죠. functionality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efficiency가 돼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sefulness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다? 그렇죠. pragmatic한 태도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를 쓴 이유는 너도 알고 나도 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 학문을 한 내가 당신들한테 던지는 하나의 태도가 이 태도이다 라는 거죠.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디폴트가 됐지 않습니까? 요거는 디폴트한 모드가 되죠. 디폴트. 이거 더 붙은 거는 디폴트한 그런 모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와이들리하게, 우리 선생님 와이들리하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와이들리하고 recognized, 인식된 거죠. recognized 하고 understood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라그마틱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리터럴한 태도죠.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는 태도고, factual 태도죠. factual 태도. factual meaning을 찾아가는 태도죠. 그러나 에스테틱 태도는 이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individualized experience가 되는 거죠. individualized experience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를 제가 너무 좋아서 다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그러니까 에스테틱한 이러한 태도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된다 라는 말을 여기서 했던 거죠. unesthetic한 태도와 general한 것을 스페시픽하게 여기서 Q에서 받았어요. 이게 ol드가 되는 거죠. 이게 new를 받고, 여기서 이 문장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A 플러스 B 구조가 된 거죠. A 구조, B 구조 나왔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C 이렇게 만든 거죠. A 플러스 B로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구조가 대단히 제가 좋아하는 구조다. 대단히 좋은 구조인데, 이 A, B에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맞춘 거죠. 뭐와 뭐를 스위치하는 거니까. 프라그매틱한 태도와 에스테틱한 태도를 스위치하는 하나의 능력. 이것도 또 unability는 여기 새로운 이 주장에서의 unability지 않습니까? 하나의 능력을 예로 보여준 거죠. 자,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